다음 주에 저희가 이 클래스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더 늘 거예요. 늘고 그다음에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오실 거고 그러니까는 뭐 보시다시피 저희 자리가 별로 없어요. 미리 오시면 좋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real property and the law. 이것도 별거 없어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그 저기 챕터 퍼스트 있고요. 이거 나머지 이거 페이지 4 to 7은 이건 뭐예요? 그냥 스타디 가이드예요? 다 한 건데? 이게 다 한 거예요? 응, 조금 전에 다 한 건데 그게? 이게 맞는 거야? 빨라요. 진도가. 자, real property 종류. 부동산의 종류, 랜드가 있고, real estate 있고, real property가 있어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시험에 나옵니다. 랜드, real estate, real property.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하고 알아야겠죠? 자, 일단 랜드는 뭐냐면은 지구 표면의 땅 외에 지하까지, 겉표면의 물, 나무, 지하자원, 대기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랜드는 요 겉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을 무시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구의 해까지 들어가도 랜드예요. 그리고 거꾸로 위로 계속 올라가도 대기권까지 다 내 거예요. 그 땅 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남의 나라 지나갈 때 그거 돈 내잖아요. 남의 영토 지나갔다고. 그래서 땅만 내 게 아니에요. 그 위아래 다 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랜드였고 그 다음에 real estate은 땅 더하기 아까 건물이 아까 유식한 말로 뭐였어요? improvement. 네. improvement 플러스 땅이 real estate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시작을 하시면은 sales person이 매매하는 거는 real estate이에요. 줄여가지고 RE로 쓰는데 자 real estate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땅 더하기 건물이에요. 아 여기 임프루먼트 써있구나. 그래서 바로 대답이 나오신데. 자, real property. 자, real estate에다가 지금 랜드 더하기 건물이 real estate이었고 real property는 real estate에다가 더하기 권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까지.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권리, 집에 대한 권리. 그래서 bundle of legal right이라는 게 뭐냐면 real property의 ownership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의 그냥 표현이에요. bundle of legal right. 그래서 bundle of legal righ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ownership이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 쓰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는 이게 그냥 하나의 수거로 단어로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urchaser of the real estate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actually buy the right of ownership held by the seller. 셀러가 갖고 있는 ownership에 대한 right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땅에 들어있는 모든 광물, 나무 이런 걸 표현할 때 번들이라고 씁니다. 그거 더하기 이런 추상적인 의미, 네, 권리까지,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까지 들게 번들어 버리고 가야지. 그다음에 bundle of legal rights은 종류가 뭐 있냐면 right of possession, right to control the property, right of enjoyment, right of exclusion, right of disposition. 근데 또 암기해야 돼요. 암기 나오면 일단 힌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만들려다 보니까는 피도 안 마른 놈이 세대 해가지고 PCB예요. 그래서 possession, control the property, enjoyment, disposition, exclusion. 자, possession은 뭐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 입주하는 거. 그 다음에 control the property.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enjoyment.
내 집이니까 가서 그냥 인조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disposition, exclusion. disposition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 거고, exclusion은 나만 쓸 수 있는 거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뭐냐는 안 물어봐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자, 타이틀은 우리가 좀 헛갈리는 부분인데, 자, 한국에서는 문서가 있어요. 집문서가. 그래서 사람들이 집문서를 갖다가 타이틀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타이틀은 뭐냐면은, 타이틀은 일단 서류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Bundle of Rights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그래서 타이틀을 누가 갖고 있냐가 뭔 소리냐면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런 타이틀이 이제 소유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팔고 누가 누구한테 팔고 이래가지고 그런 타이틀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게 디드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집문서라는 게 없어요. 문서 자체가. 그 디드가 등기부등본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등기부등본이 뭐죠? 근데 뭐가? 그러면은 거기에 소유권이 사고 팔고 왔다 갔다 아, 하는 그런 거 거죠?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제가 등기부등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 때요, 그 타일을 받잖아요. 산 사람이요. 네, 소유권을 받는 예,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권리를. 그러면 디드라는 것도 맞나? 거기 디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디드에 타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타이틀이 내용이 왔다리 갔다리 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디드이기 때문에 디드에다가 사인을 해요. 근데 뭐 나중에 원래 하는 건데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디드에 셀러가 사인을 해요. 그래서 셀러가 왜 사인을 하냐면은 디드에 보면은 소유권이 셀러한테서 바이어로 넘어간다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디드가 저희 셀러가 사인을 해요. 맞다.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바이어한테. 그 타이틀은 페이퍼가 아니고 디드는 페이퍼예요? 네. 여기 서류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디드가 페이퍼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퍼예요. 아, 저 지금 헷갈렸어. 타일을 이주는. 타이틀은 여기 써 있잖아. 타이틀은 서류가 아니다. 디드는 서류도 안 아, 썼죠. 그거 안 봤다니. 영어만 봤지. 그래서 예, 쏘리. 괜찮아요. 자, appurtenance는 뭐냐면 그냥 이거 단어예요. Right of privilege associated with the property.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부록으로. 뭐가 있냐면 parking, water right, improvement. 이런 것들은 컨베이가 뭐냐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집을 팔게 되면은 convey to the new owner, convey to the buyer. 바이어한테 자동으로. 우리가 파킹락 같은 거 특별하게 멘션 안 해도 집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water right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집이 해안가에 있으면은 집 앞에 요만큼은 내 문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따라오는 거고. 그런 걸 갖다가 appurtenance라고 해요.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 부동산의 반대말이죠. 동산이에요, 한국말로. 동산을 이제 personal property라고 하는데, 아까 부동산은 immobility였죠. 안 움직였죠. 동산은 movable이에요. 움직여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personal property는 다른 말로 유식하게 하면 chattels라고 그래요. 그냥 단어예요.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personal property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빌홈 물어보셨죠? 네. 모빌홈이 움직일 때는 퍼스널 프로퍼티였다가 땅에 안 쳤다고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틸리티 라인이 연결이 돼야 돼요. 유틸리티 라인이 연결이 되면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 안 두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어서 파서 응? 내가 지어서 파서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지하수도 유틸리티예요. 그러면 물, 네, 물, 전기, 뭐 가스, 하수구. 보통 이제는 얘기하는 게 물하고 하수구예요. 물하고 하수구만 연결이 되면 일단은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리얼 프로퍼티와 퍼스널 프로퍼티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 이 중에서 리얼 프로퍼티가 아닌 것은, 이 중에서 퍼스널 프로퍼티인 것은, 뭐 이렇게 하는데, 자, 프럭터스 내처럴. 자, 단어 되게 힘들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프럭터스 그러면 대강 느낌이 뭐예요? 프루트 생각하시면 돼요. 프루트인데, 그러니까 무슨 작물이야, 작물. 작물인데, 내추럴이에요. 이게 내추럴이잖아요. 어뜻 보기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지가 자연적으로 맨날 사과가 열려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부동산이에요. 내가 관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크고 자라고 하는 것들은 집을 팔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집 앞에 나무가 있어요. 걔가 내가 뭐 가지치기는 조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 혼자 크는 거 아니에요. 걔는 집이랑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 프럭터스 똑같이 무슨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인더스트리얼이에요. 인더스트리얼은 뭐예요? 공장. 그렇죠? 그러면 과일 만드는 공장이에요. 과수원이라든가 뭐 밭 이런 거, 다 그 공장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personal property예요. 과수원에 있는 나무는 집을 판다 그래도 땅을 판다 그래도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캐가도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집을 파는데 뒤에 단풍나무가 비싸니까는 그냥 캐가 버려. 그건 걸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리얼 프로퍼티. 헷갈리니까 제가 막 쉽게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는 부동산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면 개인 물건이에요. 근데 조경을 위해서 비싼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리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요. 네. 그럼 팔기 전에 나무를 패야 되는 팔기 전에 패가도 되고 비싼 나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분쟁이.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는 컨베이 안 한다. 라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쓰면은 그건 무조건 집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l property가 personal property로 되려면 severance란 거를 하면 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니까 severance를 행위를 하면 부동산이 personal property가 되는 거예요. severance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집 뒤에 있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는 뭐라 그랬어요? real property죠. 근데 그거를 똑 띄었어. 그러면 personal property 되는 거예요. 사과가. 그래서 그렇게 띄는 행위를 갖다가 severance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severance라는 게 괜히 말만 힘들게 만든 거고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띄는 거예요. 띄는 거. 사과는 그렇지만 사과 나무는 나무는 아니죠. 거기 있으니까. 띈 것만. 자, 집에 댁이 있어요. 댁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댁을 다 띄워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뜰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럼 걔 나무는 뭐예요? 그건 personal property예요. 그 띈 것도 그 severance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집을 내놓을 때 홈디포에서 나무를 왕창 사가지고 뜰에 놔뒀었어요. 걔는 personal property잖아요. 계약할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세레머니 하기 전에 내가 그 나무를 갖고 덱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집 세레머니 하면 리얼 프로퍼티 됐기 때문에 덱은 새 주인 거예요.
그래도 비포 그때 그 저기 세련말 하기 전에 빼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보 차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뭐 알아? 지금 얘는 뭐예요? 이거 뭐 프로젝터는 이거는 퍼스널 프로퍼티예요, 리얼 프로퍼티예요? 내가 사잖아. 아니요, 붙어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픽스처라고 불러요. 픽스처. 여기 나오죠? 이런 거를 픽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퍼스널 프로퍼티야, 리얼 프로퍼티야,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픽스처예요. 이 등도 픽스처고,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픽스처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에어컨도 픽스처예요. 또 그런 것들을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는 컨베이 한다. 근데 부엌에 있는 김치냉장고는 컨베이 안 한다. 샹들리에 지금 달려있는 거 컨베이 안 한다.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쓴 상태에서 뛰어가면 안 돼요. 일단 집에 붙어있는 거는 내가 멘션을 안 했으면 뛰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멘션 안 했으면 뛰어가면 안 돼요. 일단 집에 붙어있으면. 네. 그 센트럴 힐이 그런 것도 다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건 안 뛰어가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픽스처예요. 근데 픽스처인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살던 집에서 이제 새로 나오면서 그걸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건데 가져갈 거면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로 채우는 안 되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다른 거로 리플레이스가 될 거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래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등도 바꾸고. 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요즘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요즘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증거가 싹 남기 때문에 안 돼요. 원래 바꾸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놓기 전에 바꾸면 되죠. 내놓기 전에. 집을 내놓기 전에. 근데 계약할 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찍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이 어느 집이든 간에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냉장고를 떼어간다고 멘션을 해서 가져가면 거기 리플레이스 해주는 거는 하는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요.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가면 끝이죠 뭐. 안 채워줘도 되고? 왜?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지 뭐. 내가 이건 리플레이스 할 거다 그랬으면 리플레이스 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냥 가져갈 거다. 냉장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 컨베이 안 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냥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나요? 주겠죠. 그럼 당연히 주겠죠. 가격을 깎든지 아예 집을 안 사든지 하겠지. 기분 나빠서 안 사요 보통 그렇게 하면. 이런 셀러가 이런 하나만 보면 열을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냉장고를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냉장고 있으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거라지에 있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부엌에 있는 거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와서 살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그래서 픽스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픽스처 되게 잘 나와요. 이 화면에 뜨는 거 다 나와요. 자, 픽스처 구분 방법. Method of annexation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벽에 붙어 있냐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사실 이거 플러그인만 돼 있잖아요. 솔직히 벽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이제는 워터 라인이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어플라이언스 같이 정말 벽에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냉장고도 일단 어플라이언스 이제 픽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agreement. 아까 얘기했죠. 계약서에 컨베이 한다, 안 한다 쓰는 게 가장 일단은 픽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픽처 구분 방법 또 암기해야 돼요. 픽처는 AAA예요. annexation, adaptation, agreement. 그래서 처음 손님과 리스팅에 대해서 상의할 때는 이런 모든 픽처에 대해서 결정해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처음에 리스팅을 받을 때 손님한테 냉장고 가져가실 거예요? 커튼 가져가실 거예요? 블라인드 가져가실 거예요?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다 체크해놔야 돼요. 응? 요즘 또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데예요. 비데. 근데 솔직히 그 남이 쓰던 비데 쓰는 것도 찝찝한데 그것도 어쨌거나 픽처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집이에요. 집. 일반 가전집. 자, 트레이드 픽처는 뭐냐면 비즈니스, 가게에 설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게 보면 진열장들 있잖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볼링장의 그 레인 뭐 이런 거 다 픽처예요. 픽처인데 상업용으로 된 픽처는 트레이드 픽처라고 그래요. 부엌 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트레이드 픽처인데 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자,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1월 31일자로 끝났어. 근데 부엌에 있는 주방 이퀴먼트를 아직 안 빼갔어요. 2월 1일이 됐는데도. 그러면은 일단 날짜가 바뀌면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건물주 거예요. 그거를 어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주인이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거. 근데 가정용은 아니에요. 가정용은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대로 못 가져요. 그래서 마음대로 밖에 빼놓을 수도 없고 가정용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넌트가 한마디로 날짜가 지났는데 안 나오고 버팅긴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물건 다 빼가지고 길거리에 낸다. 큰일 나요. 물건을 빼서 길거리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요, 이제 얘네가 이제 안 나오고 버팅겨가지고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물건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해라 깡깡깡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와야 돼요? 네. 오다를 받아도 경찰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경찰이 짐을 나르진 않지만 경찰이 입회해야 돼요. 저기 그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평소에 늘 궁금했는데 그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셀링 에이전트, 바이어 그게 조금 그렇게 실물 보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네. 이제 집을 파는 셀러 쪽 에이전트고, 셀러 쪽 에이전트요. 네. 네. 그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고. 근데 간혹 이렇게 뭐 셀러 에이전트를 같이 이렇게 믹스해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다른 의미인지 제가 조금 그냥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 에이전트예요. 네.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인데 좀 헷갈리시는 게 셀링 에이전트일 거예요. 네, 셀링 에이전트.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를 갖다가 다른 말로 부를 때 셀링 에이전트예요. 그것도 시험 나요? 그거 알아야 돼요.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예요. 그게 헷갈려요, 용어가. 근데 바이어 에이전트란 말을 잘 안 써요. 실질적으로는 셀링 에이전트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네, 그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 에이전트고. 네, 셀러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셀링 에이전트 이게 헷갈리는데 네. 셀러 에이전트는 리스팅 에이전트고 그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가 셀링 에이전트예요. 그다음에 이카노믹 나오면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부동산이 돈에 관련된 거는 아까 유닉니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케어시티 조금밖에 없는 거. 유닉니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스케어시티는 뭐예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조금밖에 없어서 비싼 거예요. 부동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improvement, 건물 지으면 돈 올라가죠. permanence of investment, 땅은 웬만해서는 안 없어져요. 그렇죠? 진짜 뭐 지진이 막 대차게 나가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그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좋으면 비싸고 안 좋으면 싸고. 자, 그래서 이코노믹 캐릭터리스틱은 솔직히 4개가 별로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돈이니까 Prince Love to Invest 서울 해가지고 PLIS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Physical Characteristic, 조금 전 이코노믹이었고 지금 피지컬은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Uniqueness. Immobility는 못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Indestructibility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아무리 두들겨 깨도 깨지지가 않으니까. Uniqueness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끼워 맞춘 게 I'm in you예요. 그래서 IIU, 그래서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Uniqueness. 이건 그냥 외우지 말고 그만 외우시면 돼요. 뭐만 외우면 돼요? 응? 뭐만 외우면 돼요? 방금 알려드리고. 아야유? IIU하고 Prince Love to Invest in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냥. 이 종류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손님이 부동산 법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능력 있는 에이전트니까 막 설명을 해줘요. 일단 우리가 시험 패스할 때까지는 하면 안 돼요. 시험 패스할 때까지는 부동산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꼭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법 공부를 하긴 했지만 법에 대한 라이센스는 없어요. 브로커리지 할 수 있는 라이센스만 있는 거지 우린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손님이 부동산 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아는 아주 쉬운 거라 할지라도 손님한테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라이센스 패스하시고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전 교육 해드려요. 실전 교육할 때는 뭐 하냐? 집 찾는 방법, 문 닫는 방법, 손님 꼬시는 방법, 손님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드려요. 그때는 이제 손님이 물어보면 어느 정도 대답은 해야죠. 나 하나도 몰라요 하면 안 되지. 근데 anyway 시험 볼 때까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해야 되고. 그럼 또 하나,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배워요.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시험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CPA한테서 물어보세요. 세무사한테서 물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게 시험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면은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벌금은 얼마야? 자격은 어떻게 정지돼? 뭐 이런 그런 것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라이센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부동산 라이센스 법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현재. 근데 라이센스를 따는 순간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센스 법이. 그래서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라이센스 법이에요. 자, 그리고 라이센스를 따려면 일단은
수업 몇 시간짜리예요 우리가 지금? 60씩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기 써있는 야, 60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7번, 뭐 시험까지 8번 치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요? 네? 거의 8시간 해야 돼요. 자 그럼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끝나도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새벽 2시까지 해야 돼요 원래가. 자 60시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에 챕터 4개 하면은 8시간 들어야 돼요. 챕터 하나에 2시간씩. 근데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카운트 해가지고 8시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메릴랜드는 이게 수업하면 감독관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시간 체크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메릴랜드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싫어서 못해요. 메릴랜드는 2달 해야 돼요. 이렇게 2달. 그거 시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시간이 짧게 껴져 있어요. 하루에 뭐 60시간. 그것도 그러니까 2달 걸려요. 메릴랜드는 한 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버지니아 테스트 시험 패스하시고 메릴랜드 시험을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메릴랜드 라이센스 따는 게. 메릴랜드 라이센스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큰 거 이거 저기 뭐 릴레스테이트 이거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테이트 라이센스 보잖아요. 그다음에 늦게 오셔서 그거 내셔널 거래요. 내셔널 건데요. 메릴랜드도 포함돼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스테이트 실내니까 우리가 이거 내셔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 보시면 예, 그러면 버지니아 라이센스가 나와요. 예. 버지니아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러면은 내셔널 메릴랜드는 스테이트 시험만 보면 메릴랜드 라이센스가 나와요. 이거 또 볼 필요 없어요. 그 메릴랜드도 반대로 메릴랜드 먼저 따고 나중에 버지니아 스테이트 그거 따면 똑같아요. 네. DC도. 다른 스테이트 아니 여기서 이거 3개만. 네. 메릴랜드 버지니아도 또한 개. DC. DC 근데 DC는 이 스테이트 공부가 완전히 틀려요. 그 DC는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 뉴욕 거를 따려면 그쪽 걸 또 공부. 수업 들어야 돼요. 뉴욕 거는 수업부터 들어야 돼요. 그게 근데 특이한 게 버지니아 라이센스를 처음에 땄으면 조지아 라이센스는 시험을 하면 나와요. 시험 안 보고. 시험 안 보고. 그리고 메릴랜드를 처음에 따면 펜실베니아 거 신청을 하면 나와요. 아니야. 펜실베니아 거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만 시험 보면 돼요. 근데 버지니아를 먼저 땄으면은 네. 펜실베니아 거 따려면은 수업부터 들어야 돼요.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마다 지네끼리 이렇게 협약한 게. 근데 뭐 여기서 조지아 거 할 일도 없어요. 여기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조지아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 온라인으로. 안 돼요. 저희가 조지아 했다가 1년 동안 했다가 힘만 들고 비행기표만 많이 쓰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Real estate generally include all the following except. 아이고, 안 되는 게 personal property겠죠? personal property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과수원, 뭐 이런 거. annual crop 뭐예요? 매년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personal property죠? 자, 2번 같은 거. 14개 문제, 지문이 긴 거는 답부터 보라고 그랬죠? 답도 길어요, 근데. 네. A 보면은 The shelf and the table are trade fixture and will transfer when property owners sell the building. 요거만 딱 읽으면 자,
트레이드 픽처 얘기예요. 트레이드 픽처는 가게에 있는 비즈니스에 있는 붙어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은 날짜 끝나면은 건물주 거라 그랬죠. 그거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럼 이제 읽어봐요. Woman rent space in a commercial building where she operate bookstore. 여기서 가게 빌려가지고 저기 책방 하는 거예요. In the bookstore, she had installed large reading tables fastened to the walls and bookshelves that create an aisle from the front of the store to the back. 그래서 큰 테이블, 리딩 테이블 갖다가 벽에다 고정시켰고, 그러니까 일단 픽스처는 다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북쉘브를 쭉 바닥에다 고정시켜가지고 통로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바닥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픽스처죠. These shelves are bolted to both the ceiling and the floor. 자, 천정하고 바닥하고 볼트로 이제는 고정시켜놨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haracterize the content of the bookstore? 그래서 북스토어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지금 테이블하고 북쉘브는 그럼 트레이드 픽스처예요. 트레이드 픽스처고 리즈 끝난 다음에는 주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뭐냐면 shelf and table are trade fixture and may properly be removed by the woman before her lease expires.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레이드 픽처인데 리즈 끝나기 전에 이 책방 주인 여자가 잘 떼어낼 수 있어요. 물론 떼어낼 수 있겠죠, 자기 거니까. 근데 and the tenant would be responsible to the landlord for any damage that their removal caused to the premise. 근데 그걸 떼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벽에 빵꾸가 났다거나 이런 거는 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되자면은 만약에 리즈 익스파일 되기 전에 리무브 안 했으면은 이거는 건물주 소유로 바뀐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용어예요. non homogeneity. 자, homogenity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는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있는 거. 근데 앞에 non이 붙었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uniqueness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를 유식한 말로 하면은 아까 체리어스라고 했죠. 4번에.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의 뒤에 있는 문제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공부하는 문제예요. 자, 6번에 The man inherited a piece of vacant land. 어떤 사람이 빈 땅을 유산 상속받은 거예요. inherited. 그 다음에 removed and sold all the topsoil. 자, topsoil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흙들을 싹 걷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limestone. limestone이 뭐예요? 흙 밑에 있는 암석들이죠. 그것도 캐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and gravel. 그 limestone 밑에 있는 더 rough, 더 이렇게 거친 돌들을 gravel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땅을 무지하게 팠겠죠, 지금. 그거 다 팔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at his death. 그 사람이 죽었을 때 he left the property to his daughter. 자기 딸한테 넘겨줬어요, 땅을. 그럼 이 땅은 지금 어떻게 생겨먹겠어요? 구멍은 뻥 뚫려 있겠죠. 다 팔았으니까. 하지만 랜드는 그대로 랜드예요. 그렇죠? 아무리 땅을 파내도 사람이 팔 수 있는 거 다 파내도 그대로 땅이에요. 그래서 답은 B예요. The daughter inherit the property as is. 그리고 그 상태는 분명히 구멍이 뻥 나 있을 거예요, 지금. 7번에 in determining whether an item is real or personal property. 부동산이냐, 개인 동산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A court would not consider which of the following. 코르트에서 그거를 결정할 때 컨시더하지 않을 것은 아까 픽스처에 대한 구분이 있었죠. personal property, 부동산에 대한 구분이 있었죠. 그 중에 해당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읽어보면은 A예요. The cost of the item when it was purchased. 샀을 때 얼마를 지불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싸든 싸든 상관이 없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a physical characteristic? physical은 아까 뭐였어요? I'm in use.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physical overview.